엄마들이 딸보다는 아들을 힘들어합니다. 왜냐면 자기는 그거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먼저 엄마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첫째는 분노 없이 아들을 대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이한테 화를 내잖아요. 자기 감정 컨트롤 못해서. 그러면 적절한 타이밍에 훈육을 하지 못합니다. 아들의 인생은 바로 훈육에 달려 있는데, 훈육이 아니라 자기 감정 싸움만 할 수밖에 없죠. 분노 조절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아들의 분노 조절도 문제지만 엄마의 분노 조절도 첫째 문제가 된다. 그리고 어머니가 분노 조절이 안 되면 아이가 반발심만 낳게 됩니다. 결국은.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님이 자녀 교육에 성공한 이유는 바로 행동 교정 유가 있습니다. 지시하고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예고한 대로 이행을 하면 돼요. 근데 엄마는 야 요번은 봐줄 테니까 이렇게 하니까 룰이 깨지죠. 서로 정한 규칙대로 행하면 돼요. 분노할 필요도 없고 감정 섞을 필요도 없이. 근데 어머니가 야단치는 과정에서 아이하고 감정 싸움만 더 크게 됐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은영의 공감 육아는 아들한테 먹히지 않습니다. 실제 아들에게 먹히는 거는 행동 교정 육아예요. 그러면 행동 교정 육아의 핵심은 뭐냐? 정확하게 지시하는데, 물론 지시할 때는 따뜻하게 설명해줘. 그리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충분히 설명해 준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감정을 섞지 않고 그대로 이행해 주면 돼요. 그 전에 아이한테 관찰을 해야죠. 아들의 세계로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입장에서 무조건 금지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게임 하나 들어두고요. 왜 아이가 게임을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있어서 게임은 엄마한테 있어서 샤넬백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아이의 일상생활은 따분하거든요. 본인 입장에서는. 이 자극이나 짜릿짜릿한 게 없어요. 근데 이 게임에는 다 있습니다. 일단 자율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거죠. 그 다음에 유능성. 예를 들어서 공부는 난이도가 안 맞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몰입존이라는데, 그 120%, 자기 능력의 120% 되는 그 스윗 스팟이 있습니다. 근데 게임은 자기 레벨에 맞춰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행복의 3요소,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게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게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게임에 빠져서 딴 거를 못하는 애가 문제거든요. 그럼 그 애들은 문제가 뭐냐면 엄마와의 사이가 안 좋거나 인정받는 데가 없어요. 어디선가 아이가 행복감을 맛봐야 되거든요. 그 탈출구가 바로 게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게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애는 단지 게임이 하나의 이슈가 될 뿐이지, 그 전에 벌써 엄마와의 관계라든지 학교 생활의 문제라든지 친구들의 관계라든지 이게 붕괴가 된 애들이 경우가 큽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이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먼저 아들의 행동을 바르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진짜 전환 능력이 부족한 아이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청각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얘기하기 전에 아들의 관심사는 어디 있는지 아들을 먼저 관찰하셔야 돼요. 상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모든 감정 조절의 첫 번째 단계예요. 내가 아이를 이해하면 다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거를 이해하면 이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지적하기 전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렇게 힘드는데 왜 쟤는 저렇게 행동하지? 당연하죠. 여자애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지만 남자애들은 공감 능력보다도 왜 그러지? 논리가 앞섭니다. 그래서 내가 옆집 여자랑 싸웠어? 그리고 남편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분석하려 들잖아요. 내가 말한 건 내 편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분석하잖아요. 나이 먹은 남자가 그 정도인데 어린 남자애, 우리 아들은 더 심하죠. 일단 엄마가 아들하고 사이가 좋으려면 네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요 네 가지. 첫째는 아들의 단점보다 장점만 봐라. 그리고 엄마는 지적질하지 말아라.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시켜야 됩니다.
왜? 엄마는 꾸준히 봐야 되니까. 두 번째,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야 돼요. 하지 마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단점보다 장점을 봐라. 두 번째는 본질에 해당하는 말. 이걸 왜 해야 되는지, why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why에 대해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아들의 관심사를 함께 하세요. 애가 걸그룹을 좋아하면 같이 좋아하시고요. 게임하면 같이 하세요. 아들의 세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아들과 한 팀이 되라. 그리고 아들의 세계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왜 애가 한 번 말하면 듣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라. 아이는, 남자애는 자뇌하고 우뇌하고 그 연결되는 뇌랑량이 적습니다. 여자에 비해서. 아들의 입장에서 왜 말을 듣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얘가 숙제를 안 해? 그럼 엄마는 불안하잖아요. 근데 아들은 태어납니다. 왜? 너 숙제 안 하면 혼나. 이렇게 불안을 자극하는 것보다는 뭐가 훨씬 낫냐면 애가 잘하는 분야에 인정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할지를 계속 자극하지 마시고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지 거기에 관심을 더 두세요. 그리고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이는 사춘기가 되거나 특히 6학년 되면 이제 성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사춘기가 오는데 이 남성 호르몬은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아셔야 될 게 애가 뭐 어쩔 TV 저쩔 TV 하면서 비속어를 말할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랬을 때 비속어는 쓰지 못하게 하지만 아들의 인격에 대해서 넌 왜 그래? 넌 항상 왜 그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얘기할 때는 아이가 뭘 좋아하는 거,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되고요. 왜 해야 되는지 본질에서 알려주고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동기를 자극하세요. 물 좀 떠올래 보다는 혹시 물 떠다 줄 수 있는 사람 없을까? 이렇게. 그래서 남자한테 필요한 거는 적절한 수용과 단호함입니다. 적절한 수용과 단호함. 이것이 바로 행동 교정 육아의 핵심이에요. 또 하나 가르쳐 줘야 될 거는 뭐냐? 아이한테 만족 지연 효과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의 법칙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정확히 기다려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5분이면 5분, 3분이면 3분. 두 번째는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될지. 무턱대고 기다리게 하면 기다리는 동안 뭘 하라고 정확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지켰어요 아이가. 그러면 만약에 보상이 있다 그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족 지원에 대해서 아이가 익히고 몸에 뱄니다.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환경입니다. 그 환경이 바로 어머니세요. 먼저 아이를 왜 비난하면 안 되냐면 모든 사람들은 쾌락추구, 게으름뱅이,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항상 남 탓하고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자기합리화시키고 인지부조화를 해소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임기응변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너 왜 거짓말해?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이가 100% 들통난다? 그럼 안 할걸요? 그래서 확실한 물증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야단을 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는 다 들키는구나. 솔직할 수밖에 없다. 명심할게. 우리 아들의 뇌는 쾌락추구,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쾌락추구, 거짓말쟁이, 게으름뱅이라는 거. 근데 고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체면에 약하다는 거죠. 자기 암시와 환경에 놓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환경이 바로 엄마입니다. 그래서 공감은 해주되 적절한 수용과 단호함, 그것이 바로 행동교정육아고 아이한테는 4개가 필요합니다. 정리정돈과 청소, 운동, 독서, 그리고 명상. 이 4가지를 어릴 때부터 몸에 배게 하면 평생 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하고 사이가 좋으려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째, 아이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봐라 무조건. 두 번째, 본질에 가까운 말, why에 대해서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정확히 이유를 설명해 줘라. 세 번째, 아들의 관심사를 함께 하라. 한 팀이 되라. 다시 말해서 아들의 세계로 들어가라. 그리고 네 번째, 애가 말을 안 들으면 왜 안 들을까?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라. 이 4가지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한테 키워줄 거 만족 지원 조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시간 제한,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지. 세 번째, 약속을 지켜라. 기다림 후 보상을 반드시 줘라. 그래서 이것만 해도 아이하고 무척 사이가 좋아집니다. 더 중요한 거는 사춘기 때는 무조건 엄마랑 떨어지는 게 답이에요. 무조건 떨어지는 게 답입니다. 그래야지 덜 싸웁니다. 남편이 힘든 꼴은 봐도 자식 힘든 꼴은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떨어져 있어야 된다. 사춘기 때는. 그게 답이고, 그리고 남한테 위임시키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아들에 대한 상담은, 저도 아들 둘을 키웠고 수많은, 그러니까 제가 말 안 듣는 아들 성적 올리는 법을 집필했기 때문에 수많은 애들과의 임상실험, 특히 사춘기 아들 두신 분들은 의문점 있으면 여기 번호 010-6804-0588로 문자나 카톡을 주시면 제가 상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